타입은 사실 내가 스스로 판단을 할 수 있거든요. 한번 해보면 돼요. 그냥 바르는 순서가 규칙이 있어요. 저 같은 경우에는 비타민C 같이 발라도 아무 문제 없거든요. 괜찮아요. 저는 땡땡 크림 바르고 나면 때처럼 밀리는데 안 맞는 건가요? 뭐랑 뭐를 같이 바르면 안 되는 상극, 합거나 뒤집어지거나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 이거는 안녕하세요. 피부텐텐의 정한미입니다. 오늘은 조금 특별한 시간을 준비를 했는데요. 그동안 저희가 올린 영상들에 여러분들께서 굉장히 댓글을 많이 달아주셨어요. 틈틈이 시간이 될 때마다 답글을 달고 있기는 한데 어떤 특정 질문들은 공통적으로 여러분들께서 많이 물어봐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준비를 해봤습니다. 여러분들이 많이 물어보신 질문들을 추려서 한번 답을 해볼게요. 피부 타입은 어떻게 알 수 있나요? 피부과 가서 진료를 보면 알 수 있을까요? 이런 질문 많이 해주셨어요. 피부 타입이 뭔지 잘 모르겠는 분들께서 아마 질문을 많이 해주신 것 같은데 피부 타입을 아는 거는 사실 피부과에 가서 선생님께 피부를 보여드리면 바로 선생님이 당신은 무슨 피부 타입입니다. 이렇게 사실 알 수 있지는 않거든요. 저도 진료실에서 피부 타입을 물어보시면 제가 오히려 질문들을 거꾸로 되게 많이 해요. 피부 타입은 사실 내가 스스로 판단을 할 수 있거든요. 세안을 한번 해보면 돼요. 세안을 하고 나서 2시간 정도 아무것도 바르지 말고 내 피부가 어떤지 한번 느껴보세요. 굉장히 당기고 막 각질이 일어난다? 그러면 건성이겠죠? 건성은 2시간 못 버텨요. 거의 씻자마자 바로 건조해지기 시작하거든요. 그리고 반대로 얼굴 전체가 좀 2시간 정도 지났더니 만져보면 기름기도 있고 약간 번들거린다? 지성이겠죠. 그리고 이런 쪽은 좀 건조하거나 괜찮은데 눈썹 주변, 코 주변, 턱 주변 이런 데들은 좀 기름이 돈다 라고 하면 우리가 흔히 말하는 복합성 이런 데는 건성이거나 괜찮지만 이쪽에는 약간 유분기가 있는 그런 피부 타입이겠고, 전체적으로 건조하고 당기기는 한데 그래도 기름은 돈다, 흔히 말하는 수분 부족형 지성, 정확한 피부 타입 용어는 아니지만 많이들 부르시는 그런 타입일 것 같고요. 2시간 지났는데 특별히 불편한 거 없고 별 느낌 없다. 특별한 지성도 건성도 아닌 그냥 보통 피부, 건강한 피부인 거예요. 여기에다가 이제 민감성인지 아닌지를 생각을 해보면 나는 화장품을 바꾸거나 뭔가 환경이 변했을 때 피부가 굉장히 예민하고 잘 뒤집어진다. 혹은 금방 잘 붉어지고 따갑고 건조하고 이런 증상이 잘 생긴다. 이러면 이제 민감성 피부를 보탤 수가 있는 거죠. 이런 피부 타입은 내가 내 피부를 잘 관찰해서 내가 잘 알고 있어야 되고, 사실 또 이게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절대적인 게 아니에요. 건조하더라도 계절이나 아니면 내 컨디션이나 상황에 따라서 바뀔 수가 있거든요. 진료실에 오셔서 또 많이 물어보시는 것 중에 하나가 저는 원래 되게 건성인데 요즘에는 여드름도 되게 많이 나고 기름이 많이 돌아요. 뭐가 바뀐 거예요? 라고 이런 거 많이 물어보시거든요. 베이스는 피부가 건성이었지만 지금은 상황에 따라서 피부가 지성 피부로 가 있기 때문에 그에 맞게 스킨케어를 조금 바꿔주셔야 된다. 이런 설명을 많이 드려요. 그래서 이 피부 타입이라는 게 어떤 절대적인 게 아니라 언제든지 변할 수 있는 거다. 그런 걸 좀 아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두 번째는 바르는 순서. 이거 진짜 많이 물어보시거든요. 세안하고 바로 앰플 바르나요? 그러면 앰플, 그 다음 토너, 크림 순인가요? 이런 거 되게 많이 물어보세요. 뭐부터 발라야 되냐? 이건 사실 비타민 C라든지 레티놀이라든지 어떤 제품을 언제 발라야 되냐 이런 게 아니라 그냥 바르는 순서가 규칙이 있어요. 가장 물 같은 거부터 바르기 시작해서 그 다음에 이제 되직해지는 순으로 바른다고 생각을 하면 되거든요. 보통 토너가 가장 물 같죠. 그래서 토너부터 바르고 보통은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세럼이라고 부르는 세럼 에센스 이런 제형을 바르고 그 다음이 로션, 그 다음이 크림이 가장 되직하죠. 마지막이 밤 이렇게 될 거예요. 그래서 그런 규칙에 따라서 바르시면 되고, 이게 왜 그러냐면 되직한 걸 피부에 바르면 이게 피부에 어떤 막이 처지는 효과가 나기 때문에 그 다음에 바르는 게 흡수가 잘 안 돼요. 그래서 묽은 것부터 바른다 라고 생각하시면 쉬울 거예요. 다음 질문은 로션도 바르고 크림도 바르는 건가요? 로션, 크림 비슷한 것 같은데 왜 2개 다 발라야 되나요? 이런 질문도 많았고, 그다음에 스킨케어 할 때 몇 개를 발라야 되냐? 5개, 6개까지 발라야 되냐? 이런 거 많이 물어보시거든요. 이거를 많이 헷갈려 하시는 것 같아요. 이게 또 화장품 매장에 가면 굉장히 종류들이 많잖아요. 무슨 토너부터 시작해서 무슨 에센스, 세럼 어쩌고 저쩌고 너무 많아서 뭔가 이걸 다 챙겨 바르면 7, 8가지가 되는 경우도 생겨요. 근데 사실 이거는 정해진 건 없어요. 내 피부에 따라서 바르면 돼요. 나는 토너 하나 발랐는데 피부가 편안하고 괜찮다. 그러면 토너 하나 써도 돼요. 근데 이제 여성분들은 보통 토너 하나로 끝내는 경우는 잘 없으니까 에센스, 세럼 이런 것도 챙겨 바르시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쪽으로 설명을 해드리면 보통 토너 바르는 분들은 토너 먼저 바르시고
혹은 안 발라도 되고, 그 다음에 보통 세럼들이 어떤 기능성이 들어가 있는 제품들이 많잖아요. 뭐 미백이라든지 항산화, 항노화 이런 게 들어가 있는 게 많으니까 세럼 에센스 하나 정도 발라주시고, 그 다음에는 이제 보습제로 넘어가거든요. 로션이라든지 크림이라든지 이렇게 발라주시면 되는데, 로션 크림도 사실은 두 개를 꼭 다 발라야 되는 건 아니고 큰 틀에서는 이게 보습제 개념이에요. 만약에 내가 로션 하나만 발라도 피부가 편안하다, 당기지 않는다 라고 하면 로션에서 끝나도 돼요. 근데 나는 로션만 발랐더니 뭔가 부족하다 라고 하면 크림으로 발라도 되고요. 만약에 크림 하나가 부족하다 라고 하면 로션 다음에 크림 이렇게 쓰면 되는 거죠. 절대적으로 정해진 건 없고, 발랐을 때 내 피부가 편안하고 너무 과하지 않고 트러블 나지 않고 그런 거를 찾으셔서, 너무 많은 가지수를 바르는 거는 저는 지양을 하는 편이거든요. 내가 피부가 편안하면 굳이 여러 가지를 많이 바를 필요가 없기 때문에 그렇게 최소한의 개수로 찾아서 바르시면 됩니다. 다음은 이거예요. 이것도 진짜 많이 물어보시거든요. 비타민C와 펩타이드를 같이 사용해도 되나요? 같이 사용하면 시너지 효과로 좋다는 말도 있고 또 안 좋다는 말도 있어서 헷갈려요. 뭐 이런 댓글, 그 다음에 또 뭐 레티놀이랑 뭘 같이 발라도 되냐, 뭐 이거랑 이거는 같이 바르면 안 되냐, 이런 거 되게 많이 물어보세요. 이것도 사실 원칙이 있어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쉬운데, 화장품 중에 뭐랑 뭐를 같이 바르면 안 되는 상극 이런 거는 없어요. 없다고 보시면 돼요. 화장품이지 어떤 약품이 아니기 때문에 이거랑 이거를 같이 쓰면 절대 안 된다, 이런 거는 없다고 생각하면 되지만, 다만 조심해야 될 건 있죠. 피부에 자극감을 줄 수 있는 화장품들, 예를 들면 비타민C, 레티놀, 레티날, 뭐 아하바 들어있는 산 같은 거, 이런 것들은 단독으로 발랐을 때도 피부에 자극감을 줄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자극감이 있을 수 있는 제품과 자극감이 있을 수 있는 제품이 합쳐지면 자극감이 더 심해질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제 이런 제품들을 바를 때는 조심을 해야 된다. 저 같은 경우에는 비타민C, 레티놀 같이 발라도 아무 문제 없거든요. 괜찮아요. 그런데 저도 약간 피부 컨디션이 안 좋을 때, 많이 건조하거나 이럴 때는 둘 중에 하나만 발라도 따가울 때가 있어요. 그래서 피부에 맞게 두 개 다 같이 발라도 괜찮으면, 아무 증상이 없으면 같이 발라도 돼요. 그런데 만약에 내가 좀 민감하고 예민한 피부다, 그리고 두 개 같이 발랐더니 뭔가 뒤집어지는 것 같고 안 맞는 것 같다 라고 하면 시간을 띄워서 바르는 게 좋죠. 뭐 예를 들면 하나는 아침에, 하나는 저녁에, 아니면 하나는 월수금, 하나는 화목토, 뭐 이런 식으로 나눠서 바르면 됩니다. 그 다음 질문은 저는 땡땡 크림 바르고 나면 때처럼 밀리는데 안 맞는 건가요? 이런 것도 많이 물어보셨거든요. 안 맞는 거죠. 안 맞아서 내 피부엔 절대 쓰면 안 된다, 이게 아니고 밀리는 이유를 찾아야 돼요. 피부에서 밀린다고 해서 엄청 내 피부에 어떤 해를 주거나 피부에 안 좋거나 이런 건 아니거든요. 근데 뭉치는 이유를 찾아서 해결을 해야 되겠죠. 뭉친다는 거는 결국 뭉쳐서 지저분해 보이고 그 화장품에 있는 좋은 성분들이 내 피부 속으로 잘 흡수가 안 됐다는 거기 때문에 뭉침 현상이 안 생기게 잘 발라야 되겠죠. 뭐 때문에 이렇게 화장품이 때처럼 밀리거나 뭉칠 수 있냐면, 우리가 보통 화장품을 바를 때 여러 가지를 같이 바르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같이 바를 때 처음 발랐던 제품이랑 그 다음에 발랐던 제품의 어떤 성상이 잘 맞지 않을 때 두 가지가 반응을 하면서 뭉칠 수가 있어요. 뭐 예를 들면 이거는 실리콘 베이스의 제품이었는데 다음 거는 수분 베이스의 제품이었다, 이러면 잘 안 맞으면 뭉칠 수 있거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렇게 레이어링을 해서 바를 때 흡수를 시켜주는 시간이 짧은 경우, 보통 하나를 바르고 나서 다음 거를 바로 바르면 흡수가 잘 안 됐을 때 다음 걸 바로 발라버리니까 뭉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뭉침 증상이 생긴다면 처음 바르고 나서 1, 2분 정도 잘 흡수시킨 다음에 그 다음 제품을 바르면 뭉침 현상이 없어지는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그렇게 한번 해보시고, 그리고 세 번째는 너무 많이 발랐을 때도 당연히 뭉칠 수가 있겠죠. 양 조절을 해주셔야 되고, 마지막으로는 우리 피부에 각질이 너무 많이 있으면 그 각질이랑 같이 밀려서 때처럼 밀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혹시 내가 너무 각질이 많진 않은지 한번 체크를 해보셔야 돼요. 이것도 진짜 많이 물어보시거든요. 피부 레이저 받고 있는데 레티날 써도 되나요? 비타민C 써도 되나요? 레이저 토닝 받고 있는데 멜라토닌 크림 발라도 되나요? 이런 거 많이 물어보시거든요. 이건 사실 내가 받고 있는 레이저의 종류나 내 피부 상태에 따라서 달라요. 뭐 예를 들면 내가 그냥 건강한 피부이고 레이저도 그냥 간단한 레이저 토닝 같은 거 정도 받고 있다고 하면 다 발라도 돼요. 아무 상관없어요. 그런데 만약에 지금 내가 받고 있는 레이저가 예를 들면 뭐 프락셀 같은 좀 피부에 자극을 줄 수 있는, 혹은 피부에 상처를 내는 그런 레이저라고 하면 좀 자극이 되는 화장품을 바르면 따갑거나 뒤집어지거나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 이거는 나한테 레이저 치료를 해주시는 선생님께 여쭤보는 게 가장 정확해요. 그래서 내가 이 레이저를 받고 나서 이 제품을 레이저 받은 후에 언제부터 쓰면 되는지 여쭤보시는 게 가장 정확합니다.
자, 오늘은 저희 영상에서 댓글로 여러분들께서 중복해서 많이 물어보신 질문들을 한번 정리를 해봐드렸는데요. 앞으로 올려드리는 영상에서도 궁금하신 점들이 있다면 자유롭게 댓글 많이 달아주시고요. 저희가 또 중복되는 것들은 이렇게 한 번씩 모아서 답변을 한번 해드려 볼게요. 여러분의 이런 댓글 하나하나가 저희가 더 좋은 컨텐츠를 만드는데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뵐게요.